예, 반갑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휴대폰은 진동이나 좀 끄도록 좀 부탁 좀 드릴게요.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부터 53조까지 그리고 울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울산광역시 강북, 강남 교육지원청 소관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교육정책 전반에 대하여 추진사항의 이행 여부 등을 파악하여 잘못되었거나 미흡한 부분에 대해 시정 개선을 요구하고 발전적인 교육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께서도 정책 감사 차원의 큰 틀에서 시정 요구와 대안 제시에 주력해서 내실 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길 바랍니다. 수감 기관에서는 행정사무감사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여 위원님들의 요구 자료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더 당부 부탁드립니다. 먼저 울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1조 규정에 따라 수감기관 관계 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정인 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정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함입니다. 참고로 거짓 증언이나 출석 요구를 받는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불출석 및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선서 방법은 증언을 대표해서 장원기 강북교육장님께서 발언대에 나와 선서를 하시고 나머지 정인들은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뒤 강북교육장님께서는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십시오. 그럼 모두 일어나 선서문을 들고 들어주시고 강북교육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길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울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1조에 따라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정인으로서 정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이정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22년 11월 14일 울산광역시 강북교육지원청 교육장 장원기.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위원 한 분의 질문과 답변 시간은 10분 이내로 하고 질의 답변 시간이 부족한 경우에는 추가 질의 시간을 이용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 진행에 앞서 강북 강남 지원청 소관에 대한 업무 보고를 먼저 받은 후에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먼저 장원기 강북교육장님께서 소관 주요 업무 추진 사항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위원장님, 네, 의사진행 발언이 있습니다. 예. 예, 제가 그 11월 7일 날 예. 그 86억에 대한 그 두드림 학교 그 집행 내역에 대해서 자료 요구를 했습니다. 예. 그리고 11월 10일 날 포괄 사업비에 대해서 자료 요구했고 재산공립 그 예산 그 부대 비용에 대해서 자료 요구를 했는데 아직까지 자료가 들어오고 있지 않습니다. 오늘 포괄 사업비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질의를 해야 되는데 불구하고 자료 요구가 들어오지 않고 있는데 특히 포괄 사업비 같은 경우에는 오늘 제가 질의하는 그 1시 전까지 자료가 들어오지 않으면
감사 중지를 요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우리 최미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도드림 관련 사업 내용과 포괄 사업비 또 제3공립에 대한 부대 비용에 대해서 감사 요청했던 자료를 오전적으로 제출해 주시기를 관련 부서에서 제출해 주시기를 한 번 더 당부드립니다. 예, 고맙습니다. 저기 교육장님, 예. 예, 반갑습니다. 울산광역시 강북교육지원청 교육장 장홍기입니다. 울산교육발전을 위해 많은 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홍성호 위원장님, 천비경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우리 지원청 간부 공문을 소개드리겠습니다. 예, 민병수 행정지원국장입니다. 예, 일반 현황 및 2022년 상반기 주요 성과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교육지원국 주요 업무 추진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9쪽입니다. 배움이 즐거운 학생 참여 중심 수업입니다. 배움과 성장의 프로젝트 수업 활성화를 위해 찾아가는 지원단을 구성해 신규 교사 대상 수업 컨설팅을 운영하였고 성찰과 나눔의 학교 수업 문화 조성을 위하여 수업 나눔 토크 강북 수다를 개최하였습니다. 21쪽 소통과 나눔으로 성장하는 교원 역량입니다. 학교 안 전문적 학습 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찾아가는 다성공 톡톡 소통과 나눔을 위한 담당자 권역별 네트워크를 운영하였습니다. 또한 지역화학 교육을 위한 교사 동아리를 지원하고 메타버스 교육 자료 개발과 체험형 연수를 실시하였습니다. 23쪽 공존을 실천하는 다원 민주 시민교육입니다. 강북 다원버스 및 너나들이 인성교육 프로그램을 지원하였으며 책 읽어주는 할머니, 할아버지 봉사단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학교와 가정, 지역사회의 연계 강화로 공존을 실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5쪽입니다. 모두가 행복한 강북 특수교육입니다. 특수교육 대상 학생의 꿈과 끼를 발견하기 위한 미술 공모전 및 미술 작품 전시회를 운영하였으며 특수교육 대상자 가족을 위한 마음 더하기 행복 더하기 가족 체험 프로그램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27쪽입니다. 꿈을 설계하고 미래를 열어가는 교육과정입니다. 교원 및 학부모 대상 연수를 운영하여 교원 역량 강화 및 학부모 인식 제고에 힘쓰고 있습니다. 특히 2022학년도 가족과 함께 일하는 보람을 찾아보고자 보람마정 진로 체험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29쪽입니다. 학생 맞춤형 학습 지원망을 통한 기초학력 보장입니다. 찾아가는 학습 클리닉, 난독, 복합적 요인 전문 검사 치료 지원을 통해 다양한 원인의 학습 부진을 겪는 느린 학습자 맞춤형 치료를 지원을 하였습니다. 31쪽입니다. 미래의 핵심 영역을 키우는 창의 융합 교육입니다. 강북 영재교육원 운영, 지역 공동 영재학급 운영 지원, 발명교육센터 및 발명공작실 운영 지원, 학생과학 체험 및 안전한 과학 실험실 구축을 위한 자학활동 실시로 우리 아이들이 창의 융합형 미래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힘쓰겠습니다. 33쪽입니다. 참여와 이해로 서로 존중하는 행복교육 공동체입니다. 학부모 자녀 교육 역량 강화 및 자녀와 소통 기회 제공을 위한 학부모 연수, 학교 참여 활성화를 위한 학부모회실 구축비 지원 및 학부모회 운영 컨설팅을 실시합니다. 35쪽입니다. 어울림 감성으로 삶을 가꾸는 예체능 교육입니다. 학교체육진흥 지역위원회를 연 2회 개최하고 공부하는 학생상 정립에 기초한 학교 운동부의 교육기구 운영과 상시훈련 지도 점검과 함께 제103회 울산 전국체육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였습니다. 37쪽입니다. 건강을 더하는 행복한 학교 만들기입니다. 학생들의 건강한 성장 발달을 도모하고자 학생 건강관리 및 방역체계를 강화하고 학교 주변 유해 환경 정비를 통해 안전한 교육 환경 조성과 주기적 환경 위생 점검으로 쾌적한 실내 환경을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39쪽입니다. 더 올바른 안심급식입니다. 학교 급식시설 현대화, 급식기구 지원, 쾌적한 급식시설 환경 개선 등을 통하여 종사자의 업무 효율을 증진시키고 수요자가 만족하는 더 올바른
안심급식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1쪽입니다. 선도 치유 강화로 건강하고 안전한 학교 생활 지원입니다. 공정하고 신뢰받는 학교 폭력 대책 심의위원회 운영과 현장 밀착형 학교 폭력 원스톱 신속 대응 지원으로 안전하고 평화로운 학교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43쪽입니다. 회복적 상담 치유 지원을 위한 강북 2센터 운영입니다. 학생 교육 및 집단 상담 프로그램 운영, 학교 폭력 가해 학생 보호자 특별교육, 학업 중단 위기 학생 심리 지원 등 위기 학생을 조기 발견하고 회복을 도와 안전하고 건강한 학교 문화를 조성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국 주요 업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47쪽이 되겠습니다. 청렴하고 활기찬 조직문화 조성입니다. 청렴 명언 캠페인 등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 부서장과 소통의 날, 유적지 탐방, 직원 체련 대회를 통해 신명나는 강북 교육을 실현하며 헌혈 봉사, 이문폰 전달 등을 통한 나눔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49쪽 편안하고 열린 행정 서비스 제공입니다. 수기 생활기록부 전산화 단계적 추진으로 재증명 발급 시간을 단축하고 학원 교습소 신규 설립 지원을 위한 사전 상담제를 운영하며 학원 관련 정보 공개로 학원 운영의 건전성 및 투명성 강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51쪽이 되겠습니다. 소통과 공감의 학교 회계 맞춤형 지원입니다. 학교 회계 지원단 구성을 통한 대면 및 비대면 컨설팅과 사례 중심 맞춤형 지원으로 회계 담당자의 전문성 형성을 위해 노력하고 단위학교 재정 운영 개선을 위한 회계 지도 점검과 학교 회계 조기 집행의 불용액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52쪽입니다. 함께 나누고 모두가 같이 성장하는 교육 복지입니다. 누리과정 유아, 저소득층 학생, 특수교육 대상자, 일반 학생 등 대상에 맞는 지원을 하여 학부모 부담을 경감하고 교육복지 우선 지원 사업 및 교육복지 안전망센터 확대 운영으로 복지 사각지대 취약위기 가정 학생 지원에 앞장서겠습니다. 55쪽입니다. 미래 교육 환경을 위한 울산다운 교육시설 조성입니다. 성면 천장 교체, 화장실 개선 등 노후 시설 교육 환경 개선, 공간 혁신 및 그린 스마트 미래학교 조성, 과밀 학급 최소화를 위한 교육 증축 등 사업에 교육 수요자가 직접 참여하여 사용자가 원하는 교육 시설 환경을 구현하도록 하겠습니다. 58쪽입니다. 수요자 중심의 한 발 앞선 학교 시설 지원입니다. 학교 현장의 업무 경감과 학교 시설의 문제점을 조기에 해소하고 수요자 중심의 한 발 앞선 학교 시설 업무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59쪽 배움과 성장이 지속되는 학교 조성 지원 강화입니다. 학생 중심 수업을 위한 교육활동 지원, 현장의 요구에 밀착 대응하는 운영체계 활성화 등의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학교 화장실 불법 촬영기기 점검 지원, 학생 교과서 배부 등을 확대 지원하여 학교 현장 중심의 내실 있는 맞춤형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강북교육지원청 전 가족은 의원 여러분들과 항상 소통하며 교육 수혜자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사업으로 지속 가능한 강북교육 활동이 될 수 있도록 더욱 증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 강북교육지원청 주요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장원기 강북교육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정재균 강남교육장님 소관 주요 업무 추진 사항을 보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강남지원청 교육장 정재균입니다. 울산교육의 발전을 위해 활발하게 의정 활동을 하시는 울산광역시의회 교육위원회 홍성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강남교육가족을 대표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지원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홍장표 교육지원국장입니다. 변운수 행정지원국장입니다. 지금부터 강남교육지원청 2022년도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에서 6쪽 1. 일반 현황 2. 강남교육 추진 방향 3. 역점 추진 과제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에서 13쪽 4. 2022년 주요 성과는 15쪽
5. 주요 업무 추진사항을 함께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교육지원국, 행정지원국 순입니다. 먼저 교육지원국 주요 업무입니다. 17쪽 1. 배움이 삶이 되는 학생중심 수업 지원입니다. 학생중심 수업 혁신, 교육과정 운영, 전문적 학습 공동체 운영, 학생중심 수업 활성화 등을 지원과 컨설팅을 통해 학교의 교육력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19쪽 2. 참여와 소통을 통한 민주시민 역량 강화입니다. 인성교육 네트워크 운영, 태화강 국가정원 걷기, 미리 가보고, 고등학교 탐방, 진로체험 등 다양한 인성교육 프로그램과 토론문화 활성화, 다문화 학생 교육을 지원하고 컨설팅하고 있습니다. 21쪽 3. 지속이 가능한 작은 학교 성장 프로젝트입니다. 작은 학교 성장을 위하여 마을학교 강남교육지원청 지자체와 함께하는 지역협력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작은 학교의 행재적 및 프로젝트 수업, 공동통합구역 운영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3쪽 4. 공존과 통합의 맞춤형 특수교육 지원입니다. 통합교육지원단 운영과 컨설팅, 학교 방문 맞춤형 특수교육,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 내실화로 특수교육 관련 역량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26쪽 5. 모든 학생이 함께 성장하는 기초학력 보장입니다. 기초학력 진단 보정 시스템 연수, 두드림 학교 컨설팅, 기초학력 모니터링 등을 실시하고 학습 클리닉 센터 운영을 통한 학생의 기초학력 보장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8쪽 6. 미래를 담은 강남 자유학년제 현장 안착입니다. 자유학년제 현장 안착을 위해 교원 연수와 역량 강화 활동, 수업 사례 공유 등 학교 현장을 컨설팅하고 자유학년제 연계 학생 중심 수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30쪽 7. 일상에서 배우고 실천하는 지속 가능 미래 교육입니다. 여기저기 우리 동네 사랑 프로젝트, 학생 미래 에너지 교육, 강남 영재 교육원 및 발명 교육, 과학교육 컨설팅 등으로 자기주도 역량을 함양하고 지속할 수 있는 미래 인적 교육 강화를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32쪽 8. 배움과 참여로 함께 만들어가는 교육 공동체입니다. 자녀 교육 역량 강화를 위해 학부모 연수를 대면, 비대면의 다양한 방식으로 운영하고 학부모의 학교 참여 사업 지원과 학교 운영위원 역량 강화 연수를 통해 교육 공동체 참여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34쪽 9. 튼튼한 몸과 창의적 감성이 자라는 체육 예술 교육입니다. 학생 건강 체력 증진과 학교 운동부 및 전국 소년 체육대회, 교육장 육상대회, 학교 스포츠클럽대 운영, 초등 생존 수영 교육을 지원하고 학생 오케스트라 운영 학교 및 지원 및 꿈기 자람 발표회를 개최하였습니다. 36쪽 10. 건강한 학교 쾌적한 교육 환경 지원입니다. 코로나19 등 감염병 예방과 학교 보건관리, 흡연 예방 및 검역 교육, 교육 환경 보호구역 관리, 교사 내 환경위생관리 등으로 건강한 학교 만들기에 힘쓰고 있습니다. 38쪽 11. 안전하고 맛있는 급식으로 성장하는 우리 아이입니다. 유치원 및 학교 급식 지원, 급식 현장을 방문하여 위생점검 등 식중독 사고 예방 활동과 노후 급식 기계 기구비 지원으로 최적의 급식 환경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40쪽 12. 맞춤형 현장 밀착 지원, 공정한 학교 폭력 대책 시민의 운영입니다. 관계 회복 및 화해 조정을 통한 효율성 제고로 2022년 하반기 적극 행정 최우수 사례 선정과 학교 폭력 대책 시민의 전문성과 공정성 유지, 학교 폭력 원스톱 신성 대응, 관서별 상설 협의체 운영 등으로 학교 현장을 밀착 지원하고 있습니다. 42쪽 13. 사랑과 공감으로 든든 학생 생활 회복 지원입니다. 진단, 상담, 치유의 원스톱 지원으로 위기 학생 심리 회복과 학교 폭력 예방 및 학교 적용, 전문 상담교사 상담소 역량을 강화하고 위센터 역할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45쪽 행정지원국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47쪽 1. 참사리를 통한 공감형 직장문화 조성입니다. 부패 방지 청년 시책 추진으로 청년 반부패 인프라를 강화하고 참여와 소통을 통한 청년 문화를 확산하며 기운찬 직장 환경과 나눔의 조직 문화 조성에 힘쓰고 있습니다. 49쪽 2. 협력과 소통으로 건전한 학원 문화 조성입니다. 학원 운영 지도 점검 및 맞춤형 컨설팅으로 건전하고 투명한 학원 문화를 조성하고 학원 운영자나 종사자 대상 의무교육 시행으로 올바른 사교육 환경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51쪽 3.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학교 회계 지원입니다. 학교 재정 운영 개선을 위한 회계 지도 점검, 현장의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컨설팅 운영으로 현장 지원 강화 및 회계 담당자의 전문성 향상에 이바지하고 있습니다. 53쪽 4. 꿈을 더하고 함께 가치를 실현하는 교육복지 지원입니다. 교육복지 우선 지원 사업 및 교육복지 안전망 센터 운영으로 중점학교 지원 및 교육 취약 계층 학생을 발굴 지원하고 유치원 누리교육과정과 특수교육복지 지원, 저소득층 자녀의 교육비 지원 등으로 교육격차 해소 및 교육복지 실현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49쪽 5. 미래교육에 대응하는 교육시설 조성입니다. 교육환경 개선 사업 추진으로 학교 일반 시설 정개축과 시설 환경 개선으로 쾌적한 교육환경 공간 조성에 힘쓰고 교육 수요자가 참여하는 공간 혁신 사업 추진으로 미래교육에 대응하는 교육시설 구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1쪽 6. 현장 중심의 학교 시설 지원 시스템 구축입니다. 학교 시설 긴급 보수 요청을 분야별로 신속 지원하고 수목전지, 방제 업무 등 권역별로 나누어 지원하고 있으며 긴급 사항은 즉시 현장을 방문해 응급 조치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52쪽 7. 교육 전념 여건 조성을 위한 학교 지원센터 운영 내실화입니다. 지속적인 사업 발굴과 개선으로 20개의 사업을 지원하여 인사 및 채용 업무 지원, 다양한 교육활동 지원, 현장 의혹에 즉시 대응하는 교무 행정 업무 전담팀 운영으로 교육 활동에 집중하는 학교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 강남교육지원청 주요 업무 추진 사항의 보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네, 정재균 강남교육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지금부터 강북 강남 교육지원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 순서에 따라 강대길 위원님부터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예, 우리 강북교육장님, 또 강남교육장님, 각 국장님, 또 실무자들 행감 준비하신다고 수고 많습니다. 오늘 저는 먼저 방과 후 학교 자유 수강권에 대해서 강북과 강남 교육장님에게 공통적으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북교육장님, 예, 강북교육청 장관. 예, 이 자유수강권 제도라고 하는 게 특교금이죠. 특교 예, 특별급여금으로 내려오는 거죠. 특별 공공은 아닙니다. 그러면요? 일부, 예, 자체 예산입니다. 보통 보통 우리 그렇게 자체 예산입니다. 내려오는 거예요. 예, 특교는 자, 오늘 제가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 핵심이 뭔가 하면은 이 방과 후 자유수강권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 학생들에게 주어지는 게 아니고 저소득층 학생들에게 주어지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저소득층 계층이라고 하면은 보통 한 5가지로 분류가 됩니다. 저소득층, 한부모, 차상위, 중위소득 70% 이하, 그 다음에 우리 학교장이 추천하는 학생, 요 조건이 한 5가지로 해서 됩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뭔가 하면은 방과 후 수업을 안 하는 학교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방과 후 수업을 하지 않으면은 참여율이 제로인 학교는 이 자유수강권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형평성에 어긋난다. 자, 강북교육장님, 우리 강북에 방과 후 학교 미운영 학교, 쉽게 말하면 이제 방과 후 수업을 하지 않아서 그 혜택을 못 받는 지원 대상자가 몇 사람이죠? 몇 명이죠? 초등학교가 한 4,800명, 예. 정확히 예. 한 4,862명 정도 되고요. 초등학교가 한 2,000, 초등학교 그렇고 중학교가 2,168명 정도 됩니다. 그러면 전체가 6,700명, 6,800명 정도 됩니다. 강북에만 그렇게 많습니까? 예.
그러면 얘들은 자유수강권에 요거는 대상자 학생이야, 대상자. 그렇죠. 예, 예. 대상자고 제가 그 파악하기로는 강북, 강남 학교를 말하면은 자, 요거는 교육청에서 제시한 행감 자료를 바탕으로 하겠습니다. 예. 왜냐하면은 행감 자료하고 또 뒤늦게 온 자료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일단 막 행감 자료를 바탕으로 예, 한다면은 지금 방과 수업을 하지 않는 학교, 참여율이 제로인 학교에 자유수강권을 받아야 되는, 그러니까 저소득층 학생들이 강남, 강북 합해서 초등학교 하나, 중학교 13개, 고등학교 34개, 총 48개의 학교에서 자유수강권을 지원을 받지 못합니다. 자, 강남교육장님, A 학교에서 자, 교장권 재량으로 방과 후 수업을 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 중에서 저소득층 학생이 나는 방과 후 수업을 하고 싶단 말이죠. 그럼 그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의원님 그 조금 지적하신 대로 보면은 강남교육 제가 확인을 아침에 했거든요. 하니까 예? 아침에 다시 확인을 하니까 예. 강남 쪽에는 방과 후 학교를 초중학교 하지 않는 학교는 없습니다. 다 하고 있습니다. 그 A 초등학교도 해보니까 저희들이 그 지원금도 그 데이터가 좀 그거에 대해서 좀 그러면은 예. 강남교육장님, 이거는 더 큰 문제가 있다. 제가 그 아까 분명하게 행감 자료를 바탕으로 예. 한다고 했고요. 예. 지금 요 방과 후 자유 수강권에 대한 부분들은 우리 본청에 예. 교육혁신과에서 해요. 예. 왜 내가 오늘 강북 강남 교육장님에게 질의를 하는가 하면은 예. 2001년도부터 예. 그 초중에 예. 자유 수강권에 대한 문제는 강북 강남 지원청으로 이관이 돼 있기 때문에 오늘 제가 질의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아침에 자료 받았는데 중학교 13개, 고등학교 34개, 초등학교 하나. 그러면 그 강남 교육장이 잘못된 거예요. 강남에서 그 쉽게 말하면 방과 후 수업을 하지 않는 학교가 하나도 없다는 말은요. 예. 이 자료하고는 정반대의 이야기입니다. 확인을 해보셔야 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니고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강북 교육장도 말씀하신 것처럼 학생 수가 자유수강권을 받아야 되는 학생들, 그러니까 예. 그 줘야 될 학생들이 2,884명이에요. 그런데 이 학생들은 선택을 할 수가 있죠. 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거는 저희들이 따질 바가 아니고 학생의 재량에 맞게 놓는 건데 2,884명이 자유수강권에 대한 혜택을 받는 인원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학교에서 방과 수업을 실시하지 않으면은 그 혜택이 없어요. 그럼 이거는 형평성에 어긋나는 거고 맞는 거잖아요. 예, 좋은 지적이신 맞습니다. 예. 아니 그러면 예. 이게 지금 올해만 된 게 아니고 예. 4년 동안 이렇게 돼 오면은 이게 차별이에요 학생들에게. 이걸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 돈이요 예산이 지금 방과 수업 전체 예산을 보면은 재정과에서 제게 준 걸 보면은 약 40억이에요. 예. 저는 예. 그거 다 놔놓고 초중만 가지고 따져도 초중고만 가지고 따지면은 이것도 2억 대요. 이런 돈이 큰 돈이 골고루 돌아가도록 해야지. 어떻게 48개의 학교 학생들은 자기가 방과 후에 뭘 듣고 싶어도 학교장 재량이죠. 재량으로 방과 수업을 하지 않으면은 이 혜택에서 제외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문제가 또 큰 게 이 교육청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방과 후 학교를 하는 학교를 또 분석을 해보면은 이게 굉장히 문제가 많아요. 지금 우리 중학교,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2020년도에 15%에서 2021년도에는 11%로 떨어집니다.
그리고 올해는 9.6%예요. 고등학교 한번 보세요. 처음에는 약 한 17%를 시작해서 2021년도에는 10%, 지금은 8%대예요. 자, 그러면은 전체적인 참여율도 이렇게 저조한 것도 뭔가는 학생들에게 방과후 수업에 대한 동요라든지 이런 부분을 해보신 적이 있어요? 동료 이렇게 뭐 지원청에서 직접 동료라기보다도 제가 먼저 위원님 지적에 참 같이 공감과 동의를 하면서요. 저희들은 그 예산 지원을 통해서 이제 아침에 확인한 바에 의하면은 초등학교는 다 운영을 하고, 근데 이제 학교에서 개념 해석 차이 있는 것 같아요. 이제 교육 회복 종합 프로그램을 이렇게 이제 그걸 광고에 생각하는가 안 하는가. 아마 저희들이 아마 자료가 제출이 잘못되었다면 의원님께 다시 아니, 별도 그는 정정해서 자료를 드리고요. 확인을 해봐야 될 예, 사항이고 그렇게- 아무튼 약 예. 250개 학교 중에서 48개, 약 50개의 학교가 예. 방과후 수업을 안 합니다. 그 자료를 보시면 되고 다시 그다음- 설명 그다음에 방과후의 자유수강권을 공평하게 나누지 않느냐, 왜 독려하고 참여율에 신경을 안 쓰느냐라고 하니까 본청에서 어떤 대답이 왔는고 하면은 이거는 문제가 큽니다. 방과후 방과후 자유수강권 지원금을 주지 않는 학교, 그냥 방과후 수업을 안 하는 학교예요. 거기는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중고등학교에 교과 중심 맞춤형 그 회복 사업으로 교과 프로그램을 한다. 자, 그다음에 울주군 같은 경우는 방과후 학교 운영비를 지원한다고 되어 있어요. 이 돈도 엄청나요. 맞습니다. 근데 이게 해명이 돼요. 목이 다른데. 지금 아니, 목이 다른 걸 가지고 제가 좀 강대일 3분 더 여유 시간 예, 드리겠습니다. 예. 저 우리 강국교육장님. 왜냐하면 이제 이 방과후 아까 금방 그 수치 틀리는 거는 제가 좀 그 이야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수치 틀리는 건 이제 혁신과하고요, 교육 혁신과하고 그다음에 그 재정과하고 본청에서도 우리 지원청하고 그 수치 때문에 아마 조금 혼란이 있을 겁니다. 그거는 조금 이해를 해주시고요. 지금 거기 뭐냐면은 지금 13교라고 했는데 그 13교 중에 강북 같은 경우는 지금 7교입니다. 7교인데 그 학생들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 방과후를 사전에 이 나이스상에 나타납니다. 딱 나타나는데 그 학생 만약에 A라는 학생이 이 나이스상에 나타나면 이 학생이 판단해 가지고 지금 교과 프로그램에 하는 그 교육부에서 내려오는 그 특교금이 있습니다. 교과 프로그램 이래가 밀착형이 교과 프로그램 돈이 있거든요. 거기 강구 같은 경우는 한 초중만 하더라도 약 한 30억이 좀 넘습니다. 거기에 신청을 하는 학생은 굳이 방과후 방과후 프로그램에 참여를 안 하고 교과 프로그램에 참여하겠다, 이런 학생 때문에 초등학교는 조금 방과후가 좀 많고 중학교는 늦고 고등학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더 지금 참여율이 더 낮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그게 이런 거잖아요. 우리 교육장님. 교육장님 말씀하시는 맥락은 뭔가 하면은 이 방과후의 자유수강권도 중요하지만은 아까 말씀하시는 특교금으로 30 이상 내려오는 교과에 지원을 하면은 이게 해소된다는 이야기잖아요. 그게 맞죠? 학생이 이제 희망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그러나 그거는 저희들이 볼 때 목이 다른 사업이에요. 그리고 맞잖아요. 목이 다르고 예산이 다르게 내려오는데 그걸 10분 활용하는 게 더 중요한 거지. 하나를 포기하면서 하나를 가지고 땜빵식으로 하는 거는 그거는 우리 교육청에서만 보면은 일손을 줄이고 하는 면에 도움이 되겠지는 모르겠지만은 17개 시도를 나눠놓고 분석을 해버리면은 우리만 그 쉽게 말하면은 혜택을 못 보는 거고, 우리가 교육청에서 어떤 관리 감독에 대한 부분들이 소홀하고 홍보가 소홀했기 때문에 그렇게 받을 수 있는 학생들에게 어떤 그런 부분을 놓치고 있다는 이야기잖아요. 그 목이 다른 부분을 가져와 가지고 이런 부분은 이렇게 대신하고 있습니다 하는 것은 그거는 맞지 않죠. 그러면 아예 자유수강권 제도를 울산에는 없애버리고 아예 교과, 아까 말씀하셨던 거 교과 중심 맞춤형 교육 회복 지원 사업으로 다 돌려버리면은 문제가 없는 거잖아요. 목이 다른 걸 가지고 여기서 그걸 대신한다고 하는 것은
한번 좀 생각을 해봐야 되고 그렇죠. 그게 그렇게 이제- 해서는 안 된다. 예, 거기에 이제 상충점이 좀 있긴 있습니다만 타 시도도 제가 조사는 안 해봤습니다만 울산은 똑같을 겁니다. 아마 밀착형 때문에 전체가 똑같이 내려갔거든요. 아니 그래도 내가-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은 타 시도에 비해서 예. 자유 수강권에 대한 부분들이 우리 울산이 제일 저조해요. 예. 그리고 이 자유 수강권과 관련해서 우리 강북 교육장님이 말씀을 해주실래요? 지금 초중고에 이제 개인에게 위탁을 한다든지 업체에 위탁을 해서 나가는 금액이 200억 정도가 되죠. 200억 정도 됩니다. 예, 예, 그럽시다. 1분만 더 좀. 거기에 따르는 민원을 보면은 민원을 보면은 이것도 행감 자료에 그대로 있는 내용입니다. 제가 다른 데 발췌한 게 아니고 차별적인 휴강, 그다음에 환불 중단, 특히 제일 많이 요구되는 게 전문성에 맞는 강사 선정을 좀 해달라. 지금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4년간 우리 강북이나 강남에서 한 번쯤 방과후 학교에 대해서 이런 점검을 해본 적이 없죠. 점검이라기보다 방과후 학교에 대해서 수시로 컨설팅을 하고 있는데 아니 그 예, 컨설팅이 말고 제가 말하는 민원이라고 한다면은 이런 민원에 대해서 예, 한 번도 실시한 적이 없는 것 같은데 제가 보니까요.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저도 뭐 찾아보시고요. 예, 예. 이런 게 너무 방치돼 있다. 예, 예. 그리고 결론적으로 말하면 시간이 많이 없기 때문에 이 방과후 자유 수강권 저소득 학생들에게 받는 이런 부분들은 형평성에 어긋나 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예, 수고 많았습니다. 추가 질의 시간에 또 충분하게 또 질의할 수 있는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우리 존경하는 부위장님, 천미경 부위장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천미경입니다. 행감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강북 강남 교육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예. 울산 급식실 때문에 전화합니다. 우리 급식실에 반지하가 몇 곳 정도 있습니까? 강북은 지금 신천초하고 저희 지금 유곡중학교하고 그렇게 뭐 해결은 많이 됐는데 제가 파악하기로는 몇 군데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반지하 급식실이 일단 총 한 31곳이 있다고. 네, 그건 발표는 전체적으로 했어요. 그런데 그건 이제 또 생각하기 나름입니다. 이쪽으로 보면은 1층이고 저쪽에 보면 또 지하고 이런 경우가 있어가지고 다 포함을 하면 그래도 됩니다. 그런 게 애매한 경우가 일부 애매하다 있습니다. 하더라도 일단은 그 불편한 상황에서는 일단 31곳이 다 들어간다 봐야 될 예,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보시. 예. 그러면 우리 그 울산 같은 경우에는 그 전국적으로 8,301명 정도 이제 조사를 해서 울산 교육청에 525명 중에 111명 정도가 일단 이상 소견이 나왔습니다. 알고 계시죠? 네. 예. 그리고 울산에 5명 정도가 매우 의심되는 판정이 나와 있는 것도 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그 환경 실태 조사하고 처우 개선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질의 드릴게요. 처우에서는 뭐 일단은 뭐 좀 배치 기준을 완화한다든지 그 다음에 그 근무 그 환경을 좀 개선하는 쪽으로 하고 지금 또 뭐 일부 학교에서는 또 이 환기가 잘 안 되는 그 경우에는 또 환기를 잘 될 수 있도록 뭐 이런 쪽으로 많이 적극적인 조치를 하고 예, 있습니까? 지금 굉장히 적극적으로 하고 지금 이번 기회로 또 특히나 뭐 우리 서부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또 이 조리장하고 이 바꾸려 했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 해가 예산을 좀 더 들여가지고 환기를 하는 바깥으로 내는 것으로 그렇게 또 하고 굉장히 애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예. 근데 제가 알기로는 그 지상 조건하고 같이 그 운영 점검을 하는 거로 알고 있거든요. 지상 그렇죠. 반지하 있는 곳하고 예. 그 지상에 이제 급식실 있는 거하고 예. 같이 그 환경 실태를 지금까지는 같이 조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 사실 반지하 같은 경우에는 지상에 그 분포되어 있는 급식실보다는 그 운영 점검부터가 다르게 해야 된다는데 그 지침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것도 지금 사실은 반지하 같은 경우는 저희 이제 그 청에서는
그 점검 나갈 때나 이렇게 위생할 때는 특히나 또 신경을 많이 씁니다. 그런 학교에 대해서는 점검을 어느 정도 기간을 두고 나갑니까? 분기별로 한 번씩이니까요. 예, 1년에 그 4번 하고. 그러니까 이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반지하 같은 거나 반지하나 지상 조건 뭐 전혀 고려하지 않고 운영 점검 상태가 1년에 무조건 뭐 청소 공기질이 한 번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맞다고 생각합니까? 형평성에? 그거는 뭐 좋은 지적이신데요. 저희들도 그 반지하 그런 거 반지하에 대해서는 좀 특히 좀 더 또 신경 써가지고 점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좋은 지적이십니다. 그런데 예. 사실은 그 유국중학교 같은 경우는 사실은 그 반지하인데도 이번에 큰 예산을 들여가지고 뭐 교육위원님들이 그런 이게 협조 전체적으로 사실은 또 개선이 지상을 확실히 올리고. 돼야 됩니다. 이게 그냥 1년에 한 번 해서 똑같이 그냥 뭐 반지하나 일반 지상에 있는 급식실이나 무조건 한 번 이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생은 그런데 점검은 또 코로나 때문에 한 번은 우리가 하고 또 한 번은 자체적으로도 하고 이렇게도 하고 있습니다. 또 그래 일단 그 실내 공기 기질 자체가 틀리잖아요. 그에 대해서 배기덕터 뭐 CO2 나오는 거 수치부터가 틀릴 건데. 예, 그에 대해서는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더욱 막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거는 다시 한번 시정해라는 거 다시 한번 꼭 말씀드리고 지금 그 조리원의 조리기구에 대해서 한번 또 물어보겠는데요. 조리기구가 총 몇 대 정도가 있습니까? 강남 강북. 조리대가요. 네. 그 수치까지는 제가 조사해 본 바에 의하면 그 가스 조리기구가 239개고 그다음 인덕션이 혼용으로 되어 있는 게 8개밖에 안 돼요. 지금 이런 상황인데 지금 조리기구 개선이 필요하지 않으면 이 공기의 질은 좋아질 수가 없고 예, 급식실에 있는 이분들은 산재가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예, 부회장님 지금 굉장히 지금 좋은 지적도 해주시고 하시는데 지금 이제 그 고민을 앓고 있는 것이 본청하고 지금 지자청하고 그 문제 때문에 상당히 그 지금 뭐 전기로 하느냐, 인덕션을 하느냐, 그 다음에 지금 뭐 그 가스로 하느냐 이 문제 때문에도 상당히 지금 검토를 특히 많이 뭐 하고 지상 있습니다. 같은 경우에는 예, 맞습니다. 그래도 이제 그 어떤 배기닥터 부분이 좀 예. 질이 좋아질 수가 있지만 이렇게 반지하 있는 부분은 정말 그 내부 온도 상승 때문에 위생 사고가 굉장히 많이 날 것 같아요. 이런 부분 체크하고 그다음에 위에 가스 감축, 뭐 소음, 쾌적한 급식 환경을 위해서는 우리가 정말 이 화석연료 사용하는 이거에서 전기식으로 꼭 바꿔야 된다. 저는 굉장히 이걸 강조하고 싶은데요. 예, 조금 말씀 좀 드리면 전기식을 또 저희들은 교육청에서는 또 권장을 하고 있는데 또 사실 또 조리 하시는 분들이 조리 실무원들이 또 이런 반대를 많이 합니다. 그런 면이 조금 있거든요. 있어가지고 상당히 그것도 한번 의견을 좀 좁혀가지고 금방 걱정하시는 이거는 필요할 것 그런 내용, 같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그래도 그 급식실에 있는 분들이 순환 보직이 아니지 않습니까? 한번 들어오면 계속 하시는 분이고 순환 보직입니다. 순환 보직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얼마 만에 돕니까? 4년 만에 도는 걸로 알고 4년 만에 있습니다. 돕니까? 그 노사협력과에서 지금 이 4년도 엄청 깁니다. 반지하에 4년 있으면서 예, 그 맞습니다. 급식을 담당한다면 1년도 아니고 4년 동안 있으면 나쁜 공기는 그냥 다 맞진다고 보시면 되는데 이거는 정말 큰 산재라고 생각하거든요. 예, 이 교육청에서 어떤 예산을 들이더라도 이 조리기구를 바꾸고 그다음에 반지하에 있는 부분은 좀 개선을 하셔가지고 이 정말 베개덕터 부분이나 이런 거 좀 신경 써가지고 예, 뭐 예. 저희들도 막 후드 같은 경우도 처음에는 이제 종사원들이 했는데 우리 또 1년에 한 번씩은 또 자체 우리 지원청에서는 예산을 또 들여가 하기도 하고 많이 개선을 하는데도 아직 부족한 게 많은 것 같습니다. 지금 울산의 급식실의 그 조리 과정에 산재 일어나는 부분이 우리 전국의 17개 그 교육청 중에서 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도 제가 파악이 안 돼 있습니다. 제가 파악하니까 가장 높습니다. 가장 높습니까? 예, 2019년도 우리 산재가 43건이 발생했네요. 2020년도 41건, 2021년도에 42건 이렇게 짓게 됐는데 울산이 총 2.4%예요. 이 산재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 최후 개선은 무조건 필요하겠고요. 우리 강남 그 교육장께서도 한 말씀 해주시죠.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고 앞으로 처우 개선이나 환경 실태 조사를 어떤 식으로 하시면 좋겠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저 부위원장 지적에
뭐 100% 공감을 하고요. 저희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남교육청 관내에는 이제 방금 강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관점에 따라 이제 건축 도면 설계상으로 보면 11개가 반지하 이제 상태로 그저 반지하란 말은 용어 쓰지 않는다고 그냥 지하라 한다. 11개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 방금 한개 전기식 기구는 저희도 작년에 2021년, 22년 한 것이 21개 한 개 교회에다가 712만 8천을 투입을 했습니다. 이렇게 자꾸 차츰 바꿔가고 있고요. 그다음에 조금 전에 산재 우리 2022년도에 보니까 강남 관내에는 이제 안전사고 발생 인원이 9건이 이렇게 집계했는데 전부 산재 처리했고요. 부위원장이 지적하신 것처럼 그렇게 앞으로 수정 또 고쳐 나가서 한국 급식이 조리 종사원들 좋은 환경 근무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 빠른 시일 내에 이 부분은 꼭 바뀌어야 된다 생각합니다. 이거 시간을 두고 하지 마시고 우리가 이 발표가 난 지가 한 6월 달에 발표가 났거든요. 그러면 지금 대책을 어느 정도 세워야 되는데 물론 뭐 본청에서 지금 움직이고는 있겠지만 그래도 우리 교육장님들이 일선에 나셨어서 이 학교에서 정말 어떤 좋은 안을 내야만이 또 본청에서 들어줄 거 아닙니까? 교육장님께서 굉장히 신경을 써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학폭 관련해서 또 질문을 드리려고 했는데 시간상 지금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급식실에 대해서만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꼭 시정을 해줄 것을 다시 한번 드리고 배기닥터 부분에 대해서 그 부분 교체하는 거는 빠른 시간 내에 꼭 교체하도록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최민경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이성용 의원님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89페이지하고 194페이지 강남 강북 교육장님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강남 교육장님 공이 해당되는 건데 강남 교육장님에게 질의드리겠습니다. 거기 보면은 90페이지에 보면은 연수 관련해 보면은 설립 운영자 및 교섭자 연수 불참 이래 가지고 적발 건수가 3년간에 하나도 없어 불참자가 그죠? 원인이 뭡니까? 어떤 연수? 학원 연수 말씀하시는 거예요? 학원 관리 연수 말씀하시는 거예요? 90페이지에 보면은 위반 사항별 적별 현황의 제일 밑에 보면은 연수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 보면 연수 불참에 보면은 20년도, 21년도, 22년도 한 건도 없습니다. 그죠? 예. 다 참석했다는 이야기죠. 아마 등록부상 보면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통계 나왔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예. 요즘은 교육장님 학원, 개인 교섭소 뭐 이래 가지고 종사자 그러니까 학원장 그러니까 대표자가 한 몇 명 정도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강남 대충 하고 수가에 그렇죠. 우리 인가 한수 강북 같은 경우는 한 260개 정도 됩니다. 예? 260개. 그거밖에 안 됩니까? 그 전체 교습소하고 다 합하면 한 3천. 그러니까 다 합해서 제가 이야기하는 거는 이 교육 대상자입니다. 예. 그러니까 강남 강북 합해가지고 한 10,000명 가까이 됩니다. 그죠? 우리 교직원 수가 어떻게 됩니까? 강남 강북 다 합해가 울산에 전체 있는 11,000명 됩니다. 그죠? 예. 비슷하죠? 예. 우리 교직원 교육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연수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1년에? 연수는 다양한 연수가 굉장히 예? 다양한 연수가 아니 그게 정기적으로 꼭 해야 되는 연수. 그거는 뭐 과목별로 틀리고 또 인터넷도 하고 있고 예. 또 집합도 해서 하고 있죠. 예. 예, 그렇습니다. 예. 우리 학원 원장님들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원장은 그 집합 연수도 하고 예. 예? 집합 연수도 하고 그다음에 교육장님 제가 예. 아니죠. 아니 집합 연수도 하고 그다음에 온라인 연수도 하고 그렇게 아닙니다. 집합 연수 아닙니다. 지금 잘못하고 계신데 아니 제가 전과장 할 때 잘못하고 계신데 2020년,
21년, 22년 그때는 안 했습니다. 집합 연수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예, 그때는 안 했습니다. 왜 안 했습니까? 그때는 코로나 때문에. 코로나 때문에 그렇죠. 예, 예. 예. 그때는 전부 이게 지금 사회적으로 각 뉴스마다 며칠 전에도 뭐 성폭력, 성추행 건부터 시작해서 많은 폭력 사건 이런 것들이 학원에서도 엄청나게 일어나죠, 그죠? 오늘 신문에도 났습니다. 예. 저는 지금 사교육과 공교육을 따져볼 때 뭐 얼추 비슷하다, 연계가 돼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예, 예. 서로가 그죠? 보완 윈윈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친구들도 그렇고 거부들도 그렇고 뭐 그 지역에 있는 선배들 뭐 이렇게 같이 그냥 연계돼 있다. 예. 연계돼 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그만큼 사교육에 종사하시는 분들의 교육도 중요하다. 예. 엄청나게 중요하다. 코로나 왔을 때에 우리 선생님들 교육 안 했습니까? 연수 안 했습니까? 했습니다. 연수 안 했습니까? 연습했습니다. 예, 예. 그런데 이거는 공교육은- 왜 연수를 안 합니까? 지금 여기 데이터 지금 여하면에 저 온라인 연수는 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온라인 연수. 온라인 연수는 컴퓨터만 켜놓으면 되는 거고요. 거기 강북, 강남 교육시에서 확인이 안 되지 않습니까? 이거는 하나만 하죠. 예. 그러니까 저는 올해 다 지나갔으니까 내년부터는 예전에는 이게 학원연합에서 했죠, 그죠? 예, 학원연합에서 했습니다. 그죠? 그렇게 하든 아니면은 강북, 강남 권역별로 나누어서 하든 이게 필히 집합교육이 필요합니다. 예, 예, 동의합니다. 예, 좋은 지적입니다. 예. 저는 강력하게 그래서 모아놓고 뭐 어떤 그 외의 다른 교육도 예, 예. 시키고 또 지침도 하달하고 예. 뭐 이런 부분들이 돼야 되는 거지. 그래서 예전에 좀 그 한 게 이제 좀 뭐죠? 그 학원연합회에서 교육을 잘 하고 계셨는데, 좀 그거 하면서 이제 그 회원으로 등록하라. 예. 뭐 이런 것 때문에 이제 뭐 이런 걸로 예. 바꿨다고 내 이야기를 들었는데. 예, 그래가지고 교육청에서 주관이 돼가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금지시키더라도 학원연합회에다 맡기든지 저희들 지금 뭐 각종 사회단체에서는 거의 그렇게 교육을 실시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꼭 이런 부분들을 하실 거죠, 그죠? 예, 본청에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건의 드리고 평생교육 담당 부서에 건의 드리고 이 사실 제가 체육예술건강과장 19년도 할 때는 이 전체적으로 했습니다. 하고 그 전에도 18년도도 하고 계속 해왔는데 2000년도, 21년도 뭐 올해 마찬가지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가지고 못 하고 온라인으로 했다는 것 말씀을 드립니다. 예. 어차피 저희들이 사교육을 없앨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죠? 맞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저희들이 코로나 때도 힘들 때도 저희들 물품도 똑같이 학원에 지원해주고 이래 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것만큼 교육청에서는 똑같이 본단 말이지. 본청에서는. 그죠? 그래서 그에 대한 교육이 학교 일선에 대한 교사님들의 교육만큼 중요하다. 그래서 똑같이 가야 된다라는 말씀을 끝으로 드리면서 저는 내년에는 필히 집합교육과 동시에 교육을 실시한다 믿고 질의를 마쳐도 되겠죠? 예, 본청에서 무조건 하도록 저희들 건의도 하고 그래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시간이 약간 남아서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202페이지에 보면은 책에 또 행감자료 97페이지와 202페이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지금 일선 우리 학교에서는 음수기를 좀 많이 사용하고 있죠. 정수기보다는. 그죠? 음수기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음숙이도 정수기처럼 체계적으로 뭐 수질 검사 뭐 이런 거를 하고 계십니까? 엄숙이는 1년에 4번씩 매 분기마다 그 대장균이라든지 그다음에 탁도라든지 이게 정도의 그런 항목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저는 제가 예. 알기로 본원이 알고 있기로는 음숙이는 수질 검사 그 의무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대부분 학교에서 음숙에 대한 관리는 제대로 안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거는 제가 좀 그 말씀드리면 예. 정확하게 다 하고 있습니다. 지도나 점검을 하신 적이 있습니까? 예,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그 데이터 그 저한테 좀 제출해 주시기 줄 수 바랍니다. 있습니다. 예. 그거는 1년에 우리 한 10% 정도를 표준을 해가지고요. 정수기가 아니고 음수기. 음숙이 교육장님 잘못 알고 계신 것 같은데. 음숙에 대한 데이터는 제가 갖고 있지 않은 게 맞습니다. 이제 예? 음숙에 대한 데이터는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죠. 예, 맞습니다. 예. 정수기는 그래 뭐 저는 예. 이 음숙에 대한 유지 관리가 필요하다. 체계적으로 이게 왜냐하면은 지금 각 학교마다 다 앉아 음숙이가 확대 보급이 되어서 정수기보다 그죠? 예. 음숙이를 더 선호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 여기에 대한 뭐 그런 게 전혀 없어요. 매뉴얼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안 돼 있습니다. 체계적으로 해서 업체도 선정하고 이렇게 해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따 보충 시간 때 다시 질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동영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우리 권순영 의원님. 네, 권순영입니다. 두 군데 공통사항인데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예전에 코로나 오기 전에 우리 저 미세먼지 관련해서 그 교육청에서 공기 정화 장치 관련해서 예산이 학교로 다 내려갔다가 그죠? 맞습니다. 예. 그래 일부 뭐 집행한 데도 있을 것이고 그래가 다시 그 당시에 그 문재인 정부에서 급하게 그 제가 알기로는 그 당시에 그랬어요. 선거 전에 미세먼지 뭐 그 당시 나라에서 전부 다 빨리 해결해라. 이래가지고 아마 일괄로 아마 모든 학교에 공기청정기를 지급한다 이래가지고 막 크게 뉴스 나오고 이래서 아마 그 당시 선거 전에 문재인 정부에서 공기청정기가 확 다 내려갔었죠 학교에. 예, 맞습니다. 그죠? 그게 이제 교육청에서 그 당시에 일괄로 뭐 계약해가지고 학교로 내려보내고 그런 예, 렌탈로 다 했습니다. 그죠? 그게 한 19년 말 예, 맞습니다. 그때쯤이죠. 예. 지금 그렇게 해서 전부 다 뭐 그 당시에 제가 알기로는 뭐 공기 순환 장치도 있고 여러 가지 막 이래 있는데 공기청정기를 일괄 내려갔고 그게 근데 코로나가 터지고 나서 제가 보니까 20년 3월 코로나 감염 예방 관리법 뭐 이렇게 내려오면서 실내 공기 순환 방식 공기 정화 장치 설비는 가동 금지. 그래 지침이 내려왔다 그죠? 예. 이게 지금 가동 금지 내려온 게 한 기간이 얼마 정도 됩니까? 그거는 기억을 뭐하는지 한참 그 발발할 때 확진자 발발할 때는 공기 그 중에 이 병균이 그러니까 감염균이 하니까 그거는 조금 불가하다고 아마 날짜는 그 개월수는 제가 기억을 못합니다. 그런 지금 보니까요. 20년 3월 24일 날 일단은 가동 금지라고 내려왔고 예. 그다음에 20년 12월 11일 날 환기가 가능한 교실은 창문을 닫고 냉난방기를 사용하되 쉬는 시간마다 환기 실시, 유치원은 최소 1시간마다 1, 2회 환기하고 냉난방기 공기청정기 사용 시 실내 공기가 재순환되고 공기 흐름으로 비말이 더 멀리 확산될 우려가 있으므로 자주 환기하고 풍량 및 풍향 주의해서 사용해라. 이래 한 게 12월 11일입니다. 그러면 일단 공식적으로 사용 금지 기간만 해도 지금 제가 받은 자료에 의하면 사용하지 말라는 기간이 8개월이에요. 요때 지금 렌탈료 나갔습니까? 예, 나간 걸로 알고 그죠? 있습니다. 예. 지금 받은 자료가 예. 사용도 못하고 나간 렌탈 비용이 강북, 강남을
두 군데를 합치면 약 15억이 넘습니다. 사용도 뭐하고 돈만 나간 게. 이게 이제 강북, 강남에서 받은 자료고요. 렌탈 비용이 뭐 좀 달라요. 일단 일반 교실로 뭐 강북, 강남도 좀 다르고 한데 지난번 우리 행감자료에 본청에 보면 이거 외에도 공기순환기가 405대가 있고 또 본청 자료에 의하면 공기청정기는 1907대입니다. 강북, 강남에서 저번에 준 자료에 하면 9,697대고 본청에는 1907대고 그다음에 청정 키트라고 또 1,305대가 있어요. 뭐 예산을 이거를 뭐 샀을 것도 있는 것이고 렌탈도 있을 것이고 뭐 이래 했는데 참 기가 찹니다. 이게 그 문재인 정부 들어오면서 어떤 뭐 정책적으로 뭐 표도 선거 전에 여러 가지 이래 가지고 그렇게 갑작스럽게 대책 없이 이렇게 예산을 쓰고 나서 쓰지 말라고 이렇게 국가에 재난적인 이런 코로나가 생겨가지고 이랬을 때 만약에 이게 렌탈 비용이 못 나갔으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8개월 동안 못 쓰면 이렇게 15억 최소한의 교육 강남 강북에서 온 자료만 해도 한 15억인데 이게 아무것도 못 하고 15억이 나가는데 이건 뭐 이게 재난 아닙니까 따지고 보면 특별 재난이죠, 그죠? 그러면 계약 관계에서 뭐 위약금을 뭐 물든지 계약 변경을 하든지 요래 하셔가지고 이게 요즘에는 제가 알기로는 뭐 공기 살균기 뭐 이런 것도 요즘에 많더라고요. 그 코로나 기간에도 보면 관공서 앞에 분무 뿌려서 살균하는 이런 것도 있고 많잖아요, 그죠? 예. 그런데도 왜 그런 거를 변경은 안 하고 그대로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이렇게 예산 낭비를 하셨나? 왜 아무 계획도 없이 그냥 돈을 그냥 낭비를 했나? 뭐 어떤 그 애초에 이 계약하면서 이런 렌탈 계약하면서 뭐가 있었냐? 왜 이렇게 집행하는? 지금 그럼 그때 계약한 게 지금은 어떻게 됐습니까? 끝났어요 계약 기간이? 강북 같은 경우는 일반 교실은 끝나고 이번에 새로 했고요. 새로 다시 공기청정기로 하신 거예요? 예, 재계약 렌탈 다시. 또 코로나 유행하면 그럼 또 사용 금지하면 또 이래 똑같이 하시려고 근데 재계약 똑같이 하신 거예요? 좋은 지적이신데 그래서 저희들도 토약 조건에 뭐 그런 거를 넣는다든지 제가 요 오기 전에 뭐 준비하는 과정 중에 타시도도 한번 알아봤습니다. 타시도 알아보니까 타시도도 여기 대해서 특약 조건을 넣은 시도가 없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아마 그때는 그런 거를 다 타시도에서 아마 놓치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러니까 제가 그 당을 떠나서 얘기합니다. 예. 공기청정기를 갑자기 그 문재인 정부에서 갑자기 내렸잖아요. 예산 내려간 걸 다시 올려가지고 공기청정기로 내렸으면 여러분들은 그 문재인 정부는 뭐 표를 위해서 했다 손 치더라도 여러분들은 아이들을 위한 교육자분들 아닙니까? 그러면 이 당장 그 학교에서 이걸 돌려야 되는데 사용을 못하면 변경을 하든지 이렇게 해서 또 예산을 세금인데 이게 잘못이 있다. 뭔가 일선에서 바꿔야 된다. 그걸 왜 안 하셨냐? 그런데 의원님 저희들도 고민을 좀 사실 했습니다. 무슨 고민을 했냐면은 그때 법령이 또 어디 됐냐면 각 교실에 미세먼지의 측정 할 수 있는 그 기계를 각 학급에 설치하라고 이렇게 또 내려와 있었습니다. 네. 미세먼지 때문에. 그런데 그걸 또 각 교실마다 이거를 넣으면은 한 20만 원이 소요되거든요. 그래서 그때 검토를 하는 과정에서 인데 이 공기 청정기는 자동적으로 그게 미세먼지 측정기가 그 안에 바로 이 표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럼 보는 시각도 안 있으나 하는 거 그때는 사실 검토는 상당히 많이 했다는 것을 말씀을 좀 드립니다. 예. 그 지금 조금 전에 우리 존경 우리 천민경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급식실 관련해서 급식실에 공기청정기 없습니까? 한풍 시설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급식실 공기청정기 있죠. 예. 그럼 급식실에도 공기청정기 안 돌렸을 거 아닙니까? 그 반지하에는 그럼 급식실에 청정기도 안 돌리고 환기도 안 되고 어떻게 했어요? 그런 데는 이제 순환 환풍기입니까? 환풍기 같은 거 이런 것도 돌리고 사실은. 환풍기가 뭐 그 안에 있는 거 뭐 빼고 이러지만 그 다시 순환되고 이런 거 자체도 지금 하지 말라고 돼 있는데 그러니까 결국에는 전체적으로 막 이렇게 세세하게 안 챙겨 보셨다 이거밖에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지침도 있고 이거 여러분들 코로나는 여러분들 때문에도 아니고 뭐 이렇게 국가적 재난이고 뭐 이래 한데 예, 맞습니다. 그런 상황에 예, 맞게끔 예, 지적은 예. 그래서 좀 잘 챙겨 예, 감사합니다. 주셔야 되지 않겠나. 예. 근데 사실 그때 그 또 언제 또 이게 또 전개될지도 모르는 상황이고 앞을 한치도 모르는 보는 그런 상황도 사실 있었기 때문에 뭐 이것이 오는다고 보면 예측만 하면은 충분하게 그런 조건도 넣을 건데 그런 넣을 수 있는 그런 사실은 생각도 못 했습니다. 사실. 그래서 지금이라도 지금 앞으로도 지금 어차피 공기청정기 들어왔고 이 예산은 지금 뭐 계속 앞으로 측정을 할 거 아닙니까? 예. 그런데 이런 사태가 또 올 수도 있고 예. 그래서 이거는 당장 뭐 어떤 계약 변경이다 아까 뭐 우리 강북 교수님 말씀하셨듯이 뭐 특약을 넣든지 아니면 제품을 바꾸든지 그런 코로나 시기가 이런 다시 유행이 오더라도 쓸 수 있는 그런 제품으로 렌탈하든지 그렇게 변경을 하셔야 돼요. 예, 지금 정부에서도 그렇게 지금 교육부하고 예. 정보통신부인가 뭐 하여튼 거기에서 한 352억을 지금 투입을 해가지고 지금 장기적으로 학교 교실에 딱 맞는 이런 공기 정화 장치를 지금 이제 개발 중에 25년까지 지금 개발 중에 있습니다. 19년도부터 해가지고 그래 있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뭐 최소한 일단 틀어놓고 계속 돌려야 뭐 최소한 그런 거는 이자 보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런 부분에 좀 유념해서 좀 정책을 좀 예산을 같이 좀 계획하시고 집행을 해주십사 부탁드리면서 일단 오전 질의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다음 우리 존경하는 안대령 의원님. 예, 감사 준비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뭐 앞에서 의원님들이 질의를 많이 해주셔갖고 중복되는 느낌이 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 그 코로나 시대가 아직도 이어지고 있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는 예전에 한창 유행했을 때 그 경각심이나 위험성을 지금은 조금은 망각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가집니다. 저는 교육장님들도 같은 생각이시죠? 그건 예, 그거는 느슨해진 건 맞습니다. 뭐 느슨해지는 건 맞는데 그죠. 지금 뭐 근데 수능 때- 지금도 추이가 증가 추세가 계속 지속되고 있고 최근 일주일간 평균을 보니까요. 한 5만 6만 정도가 코로나 확진이 되어지고 있다. 그리고 더 무서운 것은 코로나 변종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 부분이 굉장히 위험한 부분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가집니다. 지금 코로나 변종의 BQ1과 BQ1 뭐 1.1 뭐 이런 변이가 지금 있어서 이 변이 바이러스는 그 면역 체계에 약한 분들한테는 심각한 위험이 될 수 있다라는 게 보건 관계자들의 어떤 경고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번 질의를 좀 드려볼게요. 우리 아까 그 뭐 반지하 급식실 100% 반지하는 한 4-5곳밖에 없죠 지금. 예. 그죠? 예. 뭐 보기에 따라서 1층과 반지하가 예. 병행되는 데가 총 토탈 31곳인가 이래 되고 그죠? 하지만 그 반지하의 특성상 아까 우리 천미경 부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공기 순환이 좀 어렵다라는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아까 뭐 또 권소영 의원도 말씀하셨지만 우리 공기청정기에 대한 부분들 공기청정기를 틀면 반드시 그 환기를 시켜줘야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공기가 계속 대기 중에 돌기 때문에 그 공기 중에 있는 바이러스가 우리 면역 체계에 약한 몸에 들어가면 확진이 될 수 있는 위험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그런 모든 부분들을 따졌을 때 우리 학교 교육청 관계자분들은 아직 또한 코로나19에 대한 위험성이 있다는 부분을 인지를 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노력이 좀 약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 게 왜 그러냐면요. 우리 언론을 통해서도 많이 지금 접하고 있습니다. 저는 학부모님들이 제일 학교 내에서 위험하다고 생각되는 바이러스로 위험하다고 생각되는 곳이 어딜까요? 급식실이거든요. 왜 그럴까요? 마스크를 벗잖아요. 그죠? 가장 위험하게 생각하고 아직도 물론 또 우리
관계되시는 그 종사자분들 또한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면 급식실이 문을 닫아야 되는 그런 초유의 사태가 발생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나요? 그죠?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일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학부모님들께서도 굉장히 우려하시고 아마 선생님들이나 여기 계신 분들 또한 그 마음은 공감하실 거고 생각은 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요즘에 그 바이러스 살균기 들어보셨나요? 예, 들어보기는 그죠. 뭐 기존의 UVC 방식에서 이제 플라즈마 방식으로 바뀌어가지고 공기 중에 있는 바이러스를 태워 죽이는 그런 형태의 어떤 공기 정화 장치거든요. 근데 거기에 살균까지 같이 업이 돼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저번에도 제안을 드렸었는데 지금 보니까 뭐 공기청정기를 재계약을 하고 연간이라고 월 15억인가 렌탈료가? 월 15억을 또 렌탈을 해서 렌탈료가 나가고. 근데 우리 코로나 그 바이러스 사각지대는 여전히 신경을 안 쓰고 있고. 이게 과연 제가 그때도 강남 강북 교육장님께 업무 보고 시간 때 말씀을 이게 드렸었거든요.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처가 없다. 이 생각조차 지금 안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은. 그죠? 그런 어떤 위험성에 대해서 우리가 좀 즉각 대처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지금 우리가 학교에 현장에 뭐 강남도 그렇고 저도 현장에 자주 나가거든요. 나가 보면 꼭 들으는 곳이 있습니다. 그 급식소는 꼭 들립니다. 그 이유는 금방 위원님께서 지적했듯이 그런 학생들이 가장 그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곳이기 때문에 항상 가서 그 조리 실무사들에게도 또 뭐 의견이라는 문제점도 들어보고 거기에 대해서 또 시정할 건 시정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 그 부분은 이제 우리 실무자분들하고 어떤 업무적인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 같고,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우리 아이들한테 코로나 바이러스가 노출돼 있다. 특히 급식실에. 그래서 학부모님들하고 다 걱정을 하신다. 이 포인트거든요. 지금 말씀하시는 거하고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즉각적으로 대처를 해주셔야 되는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시대가 지금 3년, 4년 차 지금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그 코로나 사각지대인 급식실은 여전하다라는 부분이 학부모의 한 사람으로서 굉장히 우려스럽고 걱정이 됩니다. 그 뭐 급식소에서는 뭐 자리 뭐 뛰어앉기라든지 그거는 기본적인 우리 그때도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말씀드린 게 가장 기본적으로 해야 될 너무나 당연히 해야 될 부분이다. 그거는 칸막이 그때도 칸막이 말씀하셨고 뛰어앉기 말씀하셨고 그다음에 환기 말씀하셨고 그건 너무나 당연하게 해야 되는 지금 현재 해야 되는 부분이다. 요즘 시대는요. 내 공기는 내가 지킨다 이 시대입니다. 그렇지 않나요? 그런 기본적인 부분들은 당연히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교육장님. 그 외에 노력을 해달라고 저번에 당부드렸고 지금도 당부드리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우리 그 감사자료 91페이지 한번 볼게요. 학원 등 어린이 통학 차량 등록 현황 및 안전관리 현황입니다. 지금 뭐 안전 사고에 대한 부분은 울산은 일어나고 있지 않죠. 우리 교육장님들이나 공무원 분들께서 관리를 잘 해주시고 또 학원 등 관계자 분들께서도 각별하게 주의를 가지고 운행을 해주심에 사고가 안 나는 것 같습니다만은 우리 올 초에 제주도에서 9살 A 양이 하차하다가 문에 끼어서 바퀴에 깔려 죽는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 세리미법이 지금 적용이 되고 있죠. 13세 미만 통학 차량에는 반드시 동승자가 있어야 된다. 당연합니다. 그죠. 그래서 지금 우리
울산에 등록된 통학 차량은 다 그런가요? 동승자가 다 있나요? 예, 다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일부 학원 차량을 제가 볼 때나 학부모님 말씀을 하실 때 없는 차량들이 많다라는 얘기들을 해요. 지금 태운태우법인가 해서 또 스포츠 관련 그 학원 쪽으로도 동승자를 반드시 태우게끔 돼 있거든요. 그렇게 안 되는 부분들이 있다 외에 적발돼도 벌금이 30만 원밖에 안 돼요. 요즘에 이제 작은 학원들이나 이런 데는 경기가 힘들고 하니까 한 분을 더 쓰기가 버거운 거예요. 그래서 강북교육장님 아까 네라고 대답하셨지만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그거는 이제 시정을 당연히 해야 되는 건 맞는데요. 그 힘든 부분 우리가 지금 현재 코로나 팬데믹 시대에서 다들 힘들어하시고 하잖아요. 그러면 운전자분들께서 안전교육을 할 때 약간 귀찮은 정도 아니면 작은 수고로움 정도일 수도 있습니다. 동승자를 반드시 태워야 하는 건 법적으로 의무사항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들이 지켜지지 않는 부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힘든 부분이 있으면 안대료 의원님 3분 시간 더 드릴게요. 작은 수고로움이라도 운전자분께서 만약에 동승자로 대처를 하신다면 내려서 꼭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교육도 필요하지 않나. 학원 지도 나갈 때 철저히 지키도록 그 하겠습니다. 부분은 안전과 관련된 부분 요즘 안전해도 뭐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단 말이 요즘 특히나 요즘 들어선 더 와닿는 말인데요. 그리고 페이지 95페이지 이건 같은 시 적용되겠네요. 강북 강남. 우리 2020, 2021, 2022 우리의 초등학교 등하교형 통학버스 운행 현황 보니까요. 우리 페이지 200페이지 강남입니다. 강남은 지금 보니까 9개교 모두 승하차 안전 도우미를 배치를 했다고 적혀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죠? 예. 강북은 어떤가요? 강북은 여기 적혀 있는 게 없어요. 그다대 4대를 운영하거든요. 여기 네 맞습니다. 4대 운영하는 중에 이거는 법적으로 다 이래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법적으로는 하도록은 안 돼 있죠. 하도록 돼 있으면 통학 실무원 배치가 돼야 되겠죠. 이거는 지금 안전 도우미가 배치돼 있잖아요. 세림법 이거는 이제 그 학원 차량이나 이런 부분이지. 아직까지 부족한 게 초등학교 등하교 차량은 적용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통학 실무는 배치는 안 됐지만은 거기에 동승 보호자는 지금 탑승하도록 되어 그러니까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자료에는 없어요. 그런데 강남은 자료에 명시가 돼 있거든요. 이 자료만 봤을 때 제가 지금 자료 요구를 안 했고 강북 교육장님한테만 지금 답변을 다시 받았는데 이 감사 자료만 봤을 때는 그 대답이 신빙성 있는지 없는지는 확인할 수가 없잖아요. 예, 잘 알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예. 이런 부분 또한 다 안전에 관련된 부분이라서 우리 아이들 안전에 대해서 제발 좀 신경을 작은 부분이라도 써야 된다라는 부분을 다시 한 번 더 강조하는 차원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예, 저는 뭐 다음 추가 질의 시간 또 할게요. 예, 제가 이제 오전에 제가 마지막 질의를 하고 정의를 해서 식사를 하고 그렇게 또 오후를 지나갈게요. 제가 마지막 오늘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2022년도 현재 울산 관내 각급 학교 특수학급 운영 사항을 제가 조사를 해봤습니다. 공립유치원 99개 중에 특수학급이 있는 유치원은 35개, 37.6%. 초등학교는 121개 중에 106개로 87.6%. 중학교는 64개 중에 50개로 78.1%. 고등학교는 57개 중에 35개로 61.4%로 이 특수학급이 설치된 학교가 335개 중에서 226개로 67.5%에 머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들이 앞으로 더 심각한 부분은 제가 유치원 지금 공립 유치원만 비교를 해봤어요. 2020년도에 공립 유치원이 지금 학생 수가 4,639명 중에 137명,
2021년도에는 4,801명 중에 176명, 2022년도에는 4,541명 중에 200명 해서 이 비율이 2.95, 3.67, 4.4%로 점점 특수학습 대상자가 점점 더 늘어나고 있는 그런 추세입니다. 여기에 또 발맞추어 지금은 유치원들은 4명, 그다음에 초등학교, 중학교는 6명, 고등학교는 7명이 앞으로 3명, 4명, 5명으로 더 강화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래 봤을 때 특급 학급이 점점 더 좀 부족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이런 문제가 이번에 동풍초등학교에서도 그런 문제가 벌써 발생되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뭐 이런 것들을 전부 다 감안해 봤을 때 전체 우리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전체 우리가 울산광역시 학생 수가 14만 5,004명 중에 특수 대상자, 즉 해인학교라든가 메아리, 태연 다 보태서 2,172명으로 1.5%에 지금 있습니다. 이 부분도 상당히 지금 문제가 많은 게 우리나라는 2020년도 기준으로 특수 대상자가 1.5% 거의 동일합니다만 특히 핀란드나 미국, 호주 등에는 난독증도 포함을 시켜서 지금 약 한 15%가 특수 학급 대상자로 지금 운영되고 있거든요. 뭐 쉽게 한다면은 과정 환경이라든가 뭐 학교 폭력과 갈등, 난독, 난상, ADHD, 품행 장애, 소아 우울증, 경계성 지능, 특수 교육 대상자 이것이 다 포함했을 때 약 한 15%에서 20% 정도가 우리 학교 내에서 지금 교실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학생들에 대해서 우리가 제대로 케어하지 않으면 결국은 우리 기초학력 미달이라든가 교과학습 이것들이 전혀 개선되지 않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특수학급에 대해서 서울시와 경기도 내 조례를 보니까 특수학급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이렇게 개정을 해서 많이 이렇게 특수학급에 대해서 많이 늘리려고 하는 그런 추세인데 우리 울산광역시에도 이러한 조례가 있습니까? 강남교육장님. 장애인진흥법이나까지 조례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확인 안 했어요. 저 법령은 기억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내년에 이런 조례를 우리 울산광역시에도 좀 만들어서 우리 애가 필요한 곳, 제일 가까운 곳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조례를 제가 제정을 하려고 합니다. 그때 좀 많이 좀 도움을 주시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또 참고적으로 우리나라 초등학교 학생 수가 2020년도에는 226만 7천 명, 2030년도에는 171만 7천 명으로 35.6%가 감소됩니다. 그리고 중고등학교 애들은 26만 5,300명에서 265만 3천 명에서 238만 1천 명으로 약 한 10.25%가 또 줄어들고요. 그래서 이런 학생 수가 줄어들므로써 지역 소멸이 과소화된다라든가 또는 뭐 선생님들 임명도 대란이 일어날 것 같고요. 또 과원 교사에 대한 문제도 아마 많이 좀 발생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지금부터라도 이러한 문제를 좀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특수학급을 좀 어떻든 간에 좀 많이 만들어서 애들에게 맞춤형 교육도 좀 시키고 또 이러한 학생 수가 줄어들음에 따라서 발생될 수 있는 이런 문제들을 좀 개선하기 위해서라도 지금부터 특수학급에 대해서 좀 많은 좀 신경을 써 달라는 그런 부탁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예, 제가 이거 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오케스트라 운영 부분인데요. 지금 우리가 보니까 3년간에 초중 고등학교 학급별로 이 운영하는 개수가 2022년도 초등학교 16개국, 그다음에 중학교는 14교로
많이 이렇게 늘어나는 반면에 고등학교는 기껏해봤자 3개 학교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부분도 앞으로 그 고등학교에서도 오케스트라 운영이 활성화되면은 뭐 입시에 지친 학생들을 위한 어떤 여러 가지 정서 함양도 되겠지만 또 그러한 꿈과 재능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이 또 나름대로 진로도 모색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으니까 최소한도 고등학교도 이 중학교만큼은 아니지만도 지금 3개 가지고는 좀 부족하다. 이것도 좀 고등학교도 한 2배 정도는 더 활성화시켜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강북교육청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은 지적이신데 사실 그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특성화 고등학교는 많이 가능합니다. 울산 여상이나 뭐 이런 데는 지금 하고 있고요. 또 있는데 사실은 일반계 고등학교에서는 이 오케스트라가 뭐 한두 명이 하는 것이 아니고 인원수가 많다 보니까 상당히 학교장들이 교장 선생님들이 조금 싫어합니다. 그렇지만은 금방 지적했듯이 뭐 고등학교도 뭐 오케스트라 이 운영 학교가 더 많이 되도록 건의도 하고 뭐 지원청에서 뭐 이 고등학교 같으면은 뭐 바로 뭐 팍 이래 뭐 하겠습니다만은 또 그것도 본청에서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본청에 건의를 해가지고 초중학교 이렇게 많이 하고 있으니까 고등학교도 조금 몇 학교를 더 늘려가지고 연계 체제가 될 수 있도록 좀 해주시서 하고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예. 그 지금 1년에 오케스트라 운영하는데 약 한 2억 6천 정도 두 개 그 교육장님들 쪽에서 2억 한 6천 정도가 이렇게 매년 우리 학생을 위해서 쓰여지고 있는데 고등학교도 좀 연결될 수 있도록 한 번 더 좀 건의를 해서 고등부에도 좀 생길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부탁을 좀 드릴게요. 예, 잘 알겠습니다. 예, 그러십시오. 예, 그러세요. 예. 죄송합니다. 우리 그 강남 강북 하나 궁금한 게 있어서 특수교육 지원센터 있잖아요. 우리 치료 지원 및 심리 상담 지원을 지금 잘 해주고 계시는데 우리 강북 같은 경우는 언어 치료가 지원 대상 수가 100명이고 감각 통합이 70명, 심리 상담이 156명에서 총 326명이라고 자료에 나와 있고요. 강남은요. 언어 재활이 70, 감각 통합이 60, 심리 상담이 102명이라고 자료에 나와 있거든요. 근데 이게 보면 언어 치료사가 10명, 감각 통합사 7명, 심리 상담사 3명 강북이고요. 강남은 언어 재활사 7, 감각 통합사 6, 심리 상담사 2입니다. 이게 그 언어 치료사나 감각 통합사는 1대 10의 비율로 지금 아이들을 케어하고 계시는데 심리 상담은 1대 51, 52 비율이에요. 이게 언어 치료사나 감각 통합사는 10명을 그룹으로 해서 할 수도 있겠죠. 근데 심리 상담은 1대1 매칭으로 아마 해야 되지 않겠나. 한데 1대 50이면 너무 많은 학생들을 한 분이 담당을 하고 계시고 그리고 자세하고 면밀하게 우리가 심리 상담을 해서 심리 상담의 결과를 보고 우리가 병원으로 재활을 시킨다든가 아니면 자체적으로 계속 심리 상담을 해야 된다든가 뭐 이런 부분이 나뉘어질 건데 이게 너무 많지 않나요? 결과적으로 심리 상담사분이 너무 적은 거 아닌가요? 적당하죠. 적당합니까? 예, 뭐 좋은 지적이십니다. 예. 저희들 뭐 이거는 뭐 심리 상담사는 임상 심의도 있거든요. 있는데 예, 저는 뭐 그까지는 생각을 안 해봤는데 좋은 지적이십니다. 예. 그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좀 늘릴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요즘에 심리 상담을 해야 되는 학생들이 증가하고 있고 그리고 심리 상담 비용들도 꽤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우리들이 공적인 어떤 영역에서 챙겨줄 수 있는 부분들은 좀 챙겨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해봤습니다.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좋은 지적이십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뭐 오전 감사는 여기서로 좀 마치고 정의를 하면 어떻겠습니까? 예,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2시에 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